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성공한 의사가 25억짜리 펜트하우스를 미끼로 벌어진 치밀한 사기극에 대한 실화인데요. 과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강남 한복판 유명 성형외과 수술실. 차가운 수술용 조명이 무영등처럼 환하게 비추는 가운데 이준혁 부원장이 오늘 마지막 수술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정교하고 섬세한 손놀림으로 마지막 봉합을 끝낸 그의 이마엔 잔잔한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휴, 오늘도 끝났네. 피곤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묻어난 그의 목소리가 조용한 수술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수간호사가 감탄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장님, 정말 수고하셨어요. 고마워요. 근데 벌써 8시네. 이준혁, 32세. 서울대 의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따다롭기로 유명한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그는 현재 강남에서 가장 유명한 성형외과에서 부원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연봉만 해도 무려 5억 원. 같은 나이 또래들이 받기 힘든 고액 연봉을 받으며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성공한 의사였죠. 하지만 성공과 명예가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수술복을 벗고 탈의실 거울을 바라보는 준혁의 표정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깊은 공허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대체 뭘 하고 살아온 건가? 그의 하루 일과는 기계처럼 규칙적이고 단조로웠습니다. 새벽 6시 정각의 알람과 함께 기상하고 병원에 도착해서 수술과 진료에 매진한 후 밤늦게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반복적인 일상. 한남동에 위치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40평 공간은 넓고 고급스러웠지만 그를 반갑게 맞아주는 건 텅 빈 공간과 차가운 정막뿐이었습니다. 병원 의료진 휴게실에서 향긋한 원두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던 준혁에게 간호사 박민수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준혁보다 1살 어린 31세로 3년 전부터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료였죠. 성격이 밝고 친근해서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준혁과는 형 동생처럼 편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준혁 형, 오늘도 수술 끝났어? 민수야. 응, 방금 끝났어. 형, 요즘 왜 이렇게 시무룩해? 준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괜찮다고 둘러댔겠지만 오늘은 왠지 솔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별거 아냐. 그냥 주변 보니까 다들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사는데 나만 혼자더라고. 아, 그거. 형이 너무 일만 하니까 그렇지. 맞아. 의대 들어간 이후로 제대로 된 연애가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 실제로 준혁의 연애사는 한 줄로 요약될 정도로 단조로웠습니다. 의대생 시절 잠깐 만난 같은 과 여학생과의 짧은 연애가 전부였죠. 그마저도 국가고시 준비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원해져 끝이 난 지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렸습니다. 주변 동기들과 친구들은 하나둘씩 결혼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의대 동기들 중에서도 벌써 절반 이상이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었죠. SNS를 열어보면 행복해 보이는 가족 사진들이 타임라인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볼 때마다 준혁의 마음속엔 묘한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수가 갑자기 흥미진진한 표정을 지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 그럼 내가 완벽한 여자 하나 소개해 줄까? 또 그런 소리.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준혁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전에도 몇 번 민수가 소개팅을 주선해 준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무산된 경험이 있었거든요. 아니야, 이번엔 진짜야. 내가 아는 여자인데 정말 형 스타일이야. 그래, 어떤 여자인데? 최서윤이라고 32살. 서울대 경영학과 나와서 지금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서 일해. 준혁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라는 명문대 출신이라는 단어에 먼저 반응을 보였죠. 서울대 컨설팅? 응, 그것도 맥킨지에서 일한대. 맥킨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영 컨설팅 회사의 이름을 듣는 순간 준혁의 표정이 확연히 밝아졌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고학력에다가 고소득 전문직 여성이라는 점이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외모도 정말 준혁형 취향이야. 키 165에 단아하고 우아한 스타일이지. 민수의 자세한 설명을 들을수록 준혁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기대감과 설렘이 서서히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죠. 그런 완벽한 여자가 왜 아직 안 결혼했을까? 그게 바로 일에만 매진해서 그런 거야. 형이랑 똑같은 케이스지. 민수의 말이 매우 일리 있고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자신처럼 커리어에만 집중하며 살다 보니 연애할 기회와 시간을 놓친 여성이라니. 왠지 깊은 동질감과 공감대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내가 다 세팅해 줄게. 이번 주말에 강남역 근처 괜찮은 레스토랑에서 만나는 거 어때? 그날 밤 한남동 아파트로 돌아온 준혁은 정말 오랜만에 가슴 떨리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넓은 침실의 킹사이즈 침대에 누워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죠. 서울대 경영학과의 맥킨지라. 나랑 정말 딱 맞는 조건이네. 준혁은 침실에 있는 전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 보았습니다. 178cm의 훤칠한 키에 규칙적인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몸매, 깔끔하게 정리된 헤어스타일과 단정한 인상, 의사라는 직업이 주는 특유의 신뢰감 있는 분위기까지. 나도 나쁘지 않지. 연봉 5억의 성형외과 부원장, 한남동 아파트에 외제차까지. 하지만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 달콤한 만남이 실제로는 그의 평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대하고 치밀한 사기극의 시작이라는 무서운 진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오후 민수가 디대의 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 내일 7시에 강남역 파스쿠지 앞에서 만나면 돼. 그래, 알았어. 민수야, 정말 고마워. 응, 분명 형한테 완벽한 여자일 거야. 민수의 목소리에는 미묘하고 알 수 없는 뉘앙스가 살짝 스며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목마르고 기대감에 가득 찬 준혁은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드디어 내 인생에도 진짜 봄이 올까? 그렇게 운명의 만남을
바로 앞두고 있는 준혁. 과연 최서윤은 정말 그가 꿈꾸던 이상적인 여자일까요? 강남역 근처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 준혁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도착해서 안절부절 못하며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고른 정장 차림에 은은한 향수까지 뿌린 준혁의 모습에서는 오랜만에 설렘과 긴장감이 그대로 느껴졌죠. 손바닥에는 촉촉한 땀이 맺혀 있었고 심장 박동은 평소보다 빨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입구로 한 여성이 우아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키 165cm의 슬렌더한 몸매에 깔끔하게 정리된 긴 머리.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최서윤은 마치 드라마에서 걸어 나온 듯한 단아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준혁은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죠. 혹시 준혁 씨이신가요? 저는 최서윤이라고 합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듣기 좋았습니다. 적당히 낮은 톤에 정확한 발음. 명문대 출신다운 품격이 느껴지는 말투였죠. 준혁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황급히 일어서며 인사를 했습니다. 아, 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도 준혁 씨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민수 오빠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서윤은 자연스럽게 민수를 오빠라고 부르며 친근한 사이임을 어필했습니다. 실제로는 3년 넘게 연인 관계였지만 준혁은 그런 사실을 전혀 알 리가 없었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맥킨지에서 일하신다고 들었는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요. 서윤의 겸손한 태도와 준혁을 치켜 세우는 모습에 준혁은 점점 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실 서윤이 말하는 맥킨지 근무는 완전한 거짓말이었죠. 서윤은 실제로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강남의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서윤은 준혁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 기울였습니다. 의대생 시절의 고생담부터 현재 병원에서의 보람찬 일상까지 서윤은 적절한 타이밍에 공감하며 호응해 주었죠. 정말 멋있어요. 사람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일이니까요. 맞아요. 환자분들이 만족해 하실 때가 가장 기뻐요. 서윤은 준혁의 직업에 대해 진심 어린 관심과 존경을 표현했습니다. 사실은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였지만 순수한 준혁은 서윤의 진정성에 완전히 매료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일주일 후 한강공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서윤은 이번에도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나타났죠. 명품 가방과 고급스러운 코트 차림의 서윤을 보며 준혁은 역시 맥킨지에서 일하는 여성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혁 씨,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서윤은 준혁의 작은 변화까지도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준혁은 전날 밤 응급수술로 잠을 제대로 못 잔 상태였죠. 어떻게 아셨어요? 어제 응급 환자가 있어서 밤을 샜거든요. 눈가에 피로가 느껴져요. 이거 드세요. 서윤은 가방에서 고급 영양제를 꺼내 준혁에게 건넸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수입 영양제였죠. 가격이 만만치 않은 제품이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너무 비싼 건데요. 괜찮아요. 준혁 씨가 건강해야 많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잖아요. 서윤의 배려심 깊은 모습에
준혁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이런 세심한 신경을 써주다니. 사실 이 영양제는 서윤이 카페에서 받은 한 달치 알바비 거의 전부를 투자해서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투자 대비 리턴을 계산한 치밀한 전략이었죠. 세 번째 만남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준혁이 병원에서 응급 상황으로 연락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즉시 병원으로 와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미안해요, 서윤 씨. 병원에 응급 상황이 생겨서. 괜찮아요. 빨리 가세요. 환자가 더 중요하죠. 서윤은 전혀 서운해하지 않고 오히려 준혁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준혁이 급히 병원으로 향한 후 서윤은 혼자 남겨졌지만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서윤은 준혁이 근무하는 병원까지 찾아와서는 밤새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새벽 3시경 수술을 마치고 나온 준혁은 병원 로비에서 잠든 서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소파에 앉아 고개를 기댄 채 조용히 잠들어 있는 서윤의 모습이 천사처럼 아름다워 보였죠. 서윤 씨, 왜 여기서 잠들어 계세요? 아, 준혁 씨, 수술 잘 끝나셨나요? 서윤은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밤새 기다려준 서윤의 정성에 준혁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왜 집에 안 가시고? 궁금했어요. 환자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준혁 씨가 걱정되어서요. 서윤의 순수한 마음에 준혁은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자신을 위해 밤새 기다려준 여성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서윤은 이 모든 상황을 미리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로부터 병원 응급 상황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들었고 준혁의 감동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부러 병원에서 기다린 것이었죠. 그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준혁은 서윤의 세심한 배려와 헌신적인 모습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서윤은 준혁이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서 직접 도시락을 싸주기도 했고, 힘든 수술 후에는 항상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준혁 씨 덕분에 오늘도 누군가 더 자신감을 얻었을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준혁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이해하고 응원해주는 여성을 만난 게 꿈만 같았죠. 서윤의 모든 행동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준혁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서윤은 또한 준혁의 취미와 관심사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는 콘서트 티켓을 구해와서 함께 가자고 제안했죠. 와인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고는 유명한 와인바를 예약해서 깜짝 데이트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다 아세요? 준혁 씨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제가 더 좋거든요. 서윤의 완벽한 답변에 준혁은 매번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민수로부터 미리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치밀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준혁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만남이 계속될수록 서윤은 더욱 완벽한 여자친구로 변해갔습니다. 질투하지 않고 이해심이 깊으며 항상 준혁을 우선순위에 두는 모습을 보였죠. 준혁의 동료들도 서윤을 만나보고는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형,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요. 동료들의 부러운 시선을 받을 때마다 준혁은 더욱 서윤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준혁에게
서윤은 운명의 여인이 되어 있었죠.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서윤이 보여준 완벽한 모습들이 준혁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서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했고 서윤의 존재만으로도 준혁의 일상은 빛이 났습니다. 준혁은 서윤의 가족을 만나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진지한 관계로 발전시킬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대전으로 향하는 KTX 안에서 준혁은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서윤의 부모님을 처음 뵙는다는 것 자체도 떨렸지만 무엇보다 서윤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을지 궁금했죠. 옆자리에 앉은 서윤은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가끔씩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모님께서 많이 기대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긴장돼요. 괜찮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 정말 좋은 분들이세요. 서윤은 준혁의 손을 다정하게 잡으며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마음속은 복잡했죠. 지금까지 부모님께 거짓말로 일관해왔던 모든 것들이 오늘 드러날까봐 불안했습니다. 서윤은 지금까지 부모님께 자신이 서울대를 졸업하고 맥킨지에서 일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월급도 실제보다 훨씬 많이 받는다고 거짓말을 했죠. KTX가 대전역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서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내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건물들이 낮아지고 도로도 좁아졌습니다. 준혁은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죠. 강남에서만 살아온 준혁에게는 이런 소도시의 정겨운 모습이 새로웠습니다. 여기가 제가 자란 동네예요. 어때요? 정말 조용하고 좋네요. 공기도 맑고. 준혁의 진심 어린 반응에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동네 자체에 대해서는 실망하지 않는 것 같았으니까요. 택시가 멈춘 곳은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모여있는 골목이었습니다. 1층에는 작은 상가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중 한 곳에서는 치킨 냄새가 진하게 풍겨나오고 있었죠. 서윤은 준혁을 그 치킨집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준혁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맥킨지에서 일하는 서윤의 집이 치킨집이라니. 하지만 금세 마음을 다잡았죠. 환경이 어떻든 서윤을 키워낸 부모님이 계신 곳이니까요. 치킨집 문을 열고 들어가자 카운터 앞에서 앞치마를 두른 중년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서윤의 어머니였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딸을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애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나 서윤아. 그리고 이분이 준혁 씨구나. 안녕하세요.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준혁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서윤 어머니는 준혁의 인상을 보더니 매우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었죠. 어머, 정말 의사 선생님 같으시네. 서윤이가 사진으로만 보여줬는데 실제로 보니까 더 멋있어요. 서윤 어머니의 순수한 기쁨에 준혁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절뚝거리며 한 남성이 나왔습니다. 서윤의 아버지였죠.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가 불편해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자네가 우리 서윤이 남자친구구먼. 반갑네. 서윤 아버지는 소탈한 사투리로 준혁을 맞아주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과 거친 손에서 평생 고생스럽게 살아온 흔적이 느껴졌지만
딸을 바라보는 눈빛은 자랑스러움으로 빛나고 있었죠. 우리 서윤이 어릴 때부터 참 똑똑했어. 공부도 잘하고 효성도 지극하고. 서윤 아버지는 준혁에게 딸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줄곧 1등을 했던 이야기부터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을 때의 감격까지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표정을 보며 준혁은 서윤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장학금까지 받고 들어갔을 때는 온 동네가 다 알 정도였어요. 서윤 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사실 이 모든 이야기가 서윤이 지어낸 거짓말이라는 걸 알 리 없었죠. 서윤은 실제로는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후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 어머니, 서윤 씨가 지금 어떤 회사에서 일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준혁의 질문에 서윤 어머니는 더욱 자랑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맥킨지라는 큰 회사에서 일해요. 월급도 정말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서윤이가 매달 용돈을 보내줘서 치킨집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어. 서윤 아버지의 말에 준혁은 감동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다니. 서윤의 효심이 더욱 깊게 느껴졌죠. 점심시간이 되자 서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린 식탁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치킨집에서 만든 음식이라고 해서 단순할 거라 생각했는데 정말 푸짐하고 맛있는 한상이었죠. 서윤 어머니는 준혁이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계속해서 반찬을 권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정말 바쁘실 텐데 이런 시골까지 와주셔서 고맙네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준혁의 진심 어린 말에 서윤 부모님은 더욱 기뻐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서윤 아버지는 젊은 시절 이야기도 들려주었죠. 원래는 작은 공장에서 일했는데 당뇨가 심해지면서 일을 그만두고 부인과 함께 치킨집을 차린 것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우리 서윤이 덕분에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어. 서윤 아버지의 소박한 말에서 딸에 대한 깊은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준혁은 이런 부모님을 둔 서윤이 정말 복이 많다고 생각했죠. 식사 후 서윤은 준혁에게 자신이 자란 동네를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어린 시절의 추억들을 이야기했죠. 물론 대부분이 각색된 이야기였지만 준혁은 서윤의 과거를 알게 된다는 기쁨에 모든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기가 제가 다닌 초등학교예요. 서윤이 가리킨 곳은 작지만 정겨운 시골 초등학교였습니다.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정말 조용하고 좋은 환경이네요. 이런 곳에서 자란 서윤 씨가 부럽습니다. 준혁의 순수한 감탄에 서윤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해왔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거든요. 저녁 무렵 서윤 어머니가 준혁을 위해 특별히 닭갈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게에서 파는 메뉴와는 다른 집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맛이었죠. 어머니, 요리 정말 맛있어요. 서윤 씨가 요리를 잘하는 이유를 알겠네요. 오, 과찬이야. 우리 서윤이는 어릴 때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았어. 서윤 어머니는 딸이 칭찬받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 없었습니다. 준혁도 이런 따뜻한 가정 분위기가 너무 좋았죠. 해가 저물어갈 무렵 작별 인사를 나눌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윤 부모님은 준혁이 떠나는 것을 아쉬워하며 다음에 또 오라고 당부했죠. 준혁 씨, 우리 서윤이 잘 부탁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기차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준혁은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부모님 정말 좋은 분들이세요. 서윤 씨가 이런 좋은 환경에서 자란 게 다 이해가 돼요. 서윤은 준혁의 말에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준혁은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KTX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준혁은 서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의미 있는 하루였어요. 서윤 씨를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준혁 씨와 함께해서 행복했어요. 서윤의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비록 많은 거짓말을 했지만 준혁과 함께한 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거짓말들이 언젠가는 들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서윤의 부모님을 만나본 후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훌륭한 부모님이 키운 서윤이야말로 자신이 평생 함께할 운명의 상대라고 말이죠. 이제 준혁의 아버지께 서윤을 소개시켜드릴 차례였습니다. 서윤의 부모님을 만나고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준혁은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서윤과의 결혼을 확신하고 있었지만 절차상 양가 부모님의 정식 만남이 필요했죠. 준혁은 먼저 자신의 아버지께 서윤을 소개시켜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준혁의 아버지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대형 종합병원의 이사장이었습니다. 30년간 의료계에서 쌓아온 명성과 부를 바탕으로 의료계의 거물로 인정받고 있었죠. 특히 사람을 보는 눈이 뛰어나기로 유명했습니다. 수많은 의료진과 사업 파트너들을 만나오면서 단 한 번의 만남으로도 상대방의 진면목을 파악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병원 이사장실에서 준혁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서류를 보던 시선을 아들에게로 돌렸죠. 결혼 생각이 있는 여자구나? 네,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에요. 준혁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본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평생 일만 하다가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니.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죠. 어떤 사람인지 말해봐라. 32살이고 맥킨지에서 일하고 있어요.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이고요. 아버지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맥킨지라는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와 서울대라는 명문대 출신이라는 점에서 일단 기본적인 스펙은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죠. 그래, 언제 만나볼까? 이번 주말은 어떠세요? 제가 예약을 잡을게요. 준혁은 기쁜 마음으로 서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서윤 역시 긴장되면서도 기대된다고 말했죠. 하지만 서윤의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 준혁에게만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께도 많은 거짓말을 해왔는데 이제 준혁의 아버지라는 또 다른 관문을 넘어야 했으니까요. 만남은 강남의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준혁의 아버지는 평소보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왔죠. 서윤도 최고급 브랜드의 원피스와 액세서리로 완벽하게 스타일링을 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카페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모아 구입한 것들이었지만 겉보기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최서윤이라고 합니다. 서윤의 첫 인사는 완벽했습니다. 적당한 긴장감과 예의를 갖춘 목소리에 우아한 자세까지. 준혁의 아버지도 첫인상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죠. 반갑습니다. 준혁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저야말로 뵙고 싶었습니다. 준혁 씨가 항상 아버님을 존경한다고 말씀하셔서요. 서윤의 적절한 대답에 준혁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죠. 맥킨지에서는 어떤 일을 담당하고 계신가요? 주로 기업 전략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윤의 대답은 유창했습니다. 사실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외운 내용들이었지만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었죠. 하지만 준혁의 아버지는 30년간 쌓아온 경험으로 뭔가 어색한 부분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담당하신 프로젝트가 있나요? 서윤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못했거든요. 최근에는 기밀 유지 협약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요. 서윤의 임기응변이었지만 준혁의 아버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보통은 구체적인 회사명이나 업종 정도는 언급할 수 있는데 너무 막연하게 답하고 있었거든요. 식사가 진행되면서 준혁의 아버지는 서윤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외모나 말투는 세련되었지만 뭔가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죠. 특히 눈빛에서 계산적인 면이 엿보였습니다. 서윤 씨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작은 사업을 하고 계세요. 대전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서윤의 대답에 준혁의 아버지는 또 한 번 의문을 품었습니다. 맥킨지에서 일할 정도의 고소득자라면 부모님 사업도 어느 정도 도와드릴 텐데 여전히 작은 식당을 운영한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았거든요. 준혁이 말로는 정말 효녀라고 하던데 부모님께 용돈도 드린다면서요? 내 능력이 되는 한에서 조금씩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서윤의 대답은 겸손해 보였지만 준혁의 아버지에게는 뭔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정한 효심이라면 더 구체적이고 진심 어린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너무 형식적이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면서 준혁의 아버지는 더욱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분이 만난 지는 얼마나 됐나요?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서로에 대해 꽤 많이 알게 됐겠네요. 준혁의 아버지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그 말에서 뭔가 의심의 눈초리를 느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죠. 만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혁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서윤 씨 어떠세요? 준혁의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한 후에 대답했습니다. 일단 더 지켜봐라.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무슨 말씀이세요? 30년간 사람을 봐온 경험으로는 뭔가 진정성이 부족해 보인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럽고. 준혁은 아버지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보기에는 정말 완벽한 여자인데 아버지는 의심스럽다고 하시니까요. 하지만 아버지 서윤 씨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이렇게 잘 챙겨주고. 그럴 수도 있지. 다만 결혼은 평생의 문제니까 신중하게 생각해봐라. 며칠 후 서윤이 준혁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로 임신이었죠. 준혁 씨 아기가 생겼어요. 준혁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기쁨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정말요? 확실한가요?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서윤의 말에 준혁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물론 기뻤지만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인 상황이라 부담스럽기도 했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아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설렜습니다. 우리 아이네요. 정말 기뻐요. 준혁이 서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서윤도 안도의 미소를 지었죠.
사실 서윤에게는 이 임신이 마지막 보험카드와 같았습니다. 만약 준혁의 아버지가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면 임신 사실로 결혼을 확정지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서윤 자신도 정확한 임신 시기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준혁과 관계를 가진 시기와 민수와 관계를 가진 시기가 비슷했거든요. 의사인 준혁이라면 계산해 볼 수도 있을 텐데, 다행히 준혁은 사랑에 눈이 멀어 그런 세세한 계산까지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은 준혁은 즉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서윤 씨가 임신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그럼 결혼 준비를 서두르자. 준혁의 아버지는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손자가 생긴다는 소식에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의도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서윤 씨도 정말 기뻐할 거예요. 그런데 준혁아, 혹시 모르니까 신혼집은 내가 준비해 주마. 준혁의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강남 한복판에 25억짜리 펜트하우스를 준비해 주기로 했습니다. 만약 정말 사기라면 그 정도 규모의 재산으로 상대방의 진짜 목적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준혁과 서윤의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5억짜리 펜트하우스 소식을 들은 서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수와 함께 강남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나 이 놀라운 소식을 공유했죠.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윤의 얼굴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정말 25억짜리 펜트하우스야? 강남 한복판에? 민수의 눈이 탐욕스럽게 반짝였습니다. 애초에 이 모든 치밀한 계획을 세운 장본인이 바로 민수였거든요. 6개월 전부터 준비해온 모든 것들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 이사장 아버지가 직접 준비해 주신다고 했어. 이제 정말 성공이야. 서윤은 카페 라테를 천천히 마시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과 연기가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죠. 카페 아르바이트로 받는 최저임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부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조심해야 할 게 있어. 민수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그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던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 것을 감지했거든요. 준혁 아버지가 나한테 은근히 질문을 많이 해. 너에 대해서 말이야. 서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사장 아버지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건 이미 느끼고 있었지만 민수에게까지 접근하고 있다니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죠. 30년간 의료계에서 활동한 이사장의 경험과 직감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들이야? 너랑 언제부터 알았는지, 너의 직업이 정말 맥킨지가 맞는지, 그런 것들. 민수는 주변을 조심스럽게 둘러본 후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카페 안에는 다른 손님들이 있었지만 다행히 모두 자신들의 대화에 집중하고 있었죠. 아직까지는 적당히 둘러댔는데 계속 파고들면 위험할 것 같아. 서윤은 깊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사장 아버지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 것이었죠. 서윤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테이블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준혁의 아버지는 병원 이사장실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넓은 사무실 창밖으로는 강남의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이사장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30년간 의료계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예리한 직감이 계속해서 서윤에 대한 의심을 증폭시키고 있었거든요. 특히 서윤의 대답들이 너무 준비된 느낌이었고 진정성이 부족했던 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사장 아버지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맥킨지 임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혹시 최서윤이라는 직원이 정말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려는 것이었죠. 전화를 걸기 전 잠시 망설였지만 아들의 평생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김 상무님 안녕하세요. 이런 걸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이사장님. 무슨 일이시죠? 저희 아들 결혼 상대방이 맥킨지 직원이라고 하는데 최서윤이라는 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분 후 김 상무의 대답이 왔습니다. 죄송한데 저희 회사에는 그런 이름의 직원이 없습니다. 이사장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역시 자신의 직감이 맞았던 것이죠. 혹시 최근에 퇴사한 직원 중에도 없나요? 네, 한 번 더 확인해 봤는데 없습니다. 이사장님. 전화를 끄는 이사장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섰지만 아직 아들에게 말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죠. 이사장 아버지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들의 평생 행복이 걸린 중대한 문제였으니까요. 며칠 후 사설 탐정으로부터 충격적이고 상세한 조사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보고서를 펼쳐본 이사장 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최서윤의 실제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전부였고, 현재 강남의 한 작은 카페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맥킨지는커녕 어떤 회사에도 정식으로 취업한 적이 없었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뒤쪽에 적힌 내용이었습니다. 병원 간호사 박민수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인 관계를 지속해왔고 두 사람이 함께 치밀하게 결혼 사기를 계획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 사장 아버지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순진하고 착한 아들이 이런 악랄하고 치밀한 사기에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경험 많은 이 사장 아버지는 성급하게 행동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확실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준혁이 받을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완벽한 복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죠. 그런 와중에도 준혁은 아무것도 모른 채 결혼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웨딩홀 예약부터 신혼여행 계획까지 모든 것을 서윤과 함께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죠. 서윤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기꺼이 들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서윤은 겉으로는 감동한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차근차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웨딩드레스를 고른 후 결혼식이 끝나면 중고시장에 되팔면 꽤 큰 돈이 들 테고 각종 예물들도 마찬가지였죠.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어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짜도 잡혔습니다. 한 달 후였죠. 임신 때문에 서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준혁은 바쁜 와중에도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장 아버지는 계속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사설 탐정을 통해 서윤과 민수의 만남을 감시하고 있었죠.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와 결혼 사기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하나씩 모이고 있었습니다. 이 사장님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습니다. 사설 탐정이 가져온 것은 서윤과 민수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었습니다. 25억짜리 펜트하우스면 이혼할 때 절반은 내 거잖아. 12억 5천만 원이야. 그래 3년만 참으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 녹음 파일을 들은 이 사장 아버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당장 아들에게 진실을 알려줘야 했죠. 준혁아,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이사장실로 불려온 준혁은 아버지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서윤 씨에 대해서야. 이사장 아버지는 준혁에게 사설 탐정 보고서와 녹음 파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준혁은 충격으로 말문이 막혔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서윤 씨가 그럴 리가 없어요. 증거가 다 여기 있잖아. 내가 직접 들어봐. 준혁이 녹음 파일을 들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서윤이 실제로는 자신을 이용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 이걸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은 모르는 척 해야 한다.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이사장 아버지는 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주면서도 냉정하게 대처 방안을 세웠습니다. 결혼식까지는 평상시처럼 행동해라. 그리고 결혼식 당일에 모든 걸 폭로하자.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마음이 아팠지만 서윤과 민수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아버지, 이사짐은 어떻게 하죠? 그건 내가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마. 완벽한 복수를 위해서는 모든 준비가 필요하니까. 이사장 아버지는 대학 후배이자 운송업체를 운영하는 김철민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서윤의 이사짐을 옮기면서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한 마지막 계획이었죠. 김철민은 운송업체를 10년 넘게 운영하면서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본 풍부한 경험이 있었으니 결혼식 전날 아침, 서윤은 자신의 원룸을 정리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내일이면 25억짜리 펜트하우스의 안주인이 될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죠. 작고 초라한 원룸과는 영원히 작별하는 날이었습니다. 서윤은 가져갈 짐과 버릴 물건들을 분류하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6개월간의 치밀한 연기와 계획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죠. 서윤의 짐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싸구려 옷가지와 생활용품들이었거든요. 명품이라고는 준혁을 속이기 위해 억지로 산 몇 개뿐이었죠. 그것마저도 가짜 명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진짜 명품들로 옷장을 채울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한편 김철민은 이사장으로부터 특별하고도 중요한 부탁을 받고 서윤의 원룸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장은 김철민에게 단순히 이사짐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서윤의 모든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녹음하라고 당부했었죠. 아들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작전이었습니다. 철민아, 이번 일은 정말 중요해. 우리 아들 인생이 걸린 문제야. 형님, 걱정 마세요. 제가 확실히 처리하겠습니다. 김철민은 운송업체를 10년 넘게 운영하면서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본 풍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직감적인 능력도 상당했죠. 이사장의 긴급한 부탁을 받고 서윤이라는 여자가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평소 차분하고 냉정한 이사장이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오후 2시경 김철민이 서윤의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자리한 낡은 다세대 주택 3층이었죠. 김철민은 차에서 내려 주변 환경을 자세히 둘러보았습니다. 외벽 페인트는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고 계단은 삐걱거렸습니다. 김철민은 이미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맥킨지 같은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는 고소득 전문직이라면 최소한 괜찮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에서 살 텐데 이런 허름한 원룸에서 사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서윤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자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은 평상복 차림으로 나왔는데 김철민이 보기에는 영 어색한 모습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왠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었죠. 안녕하세요. 이사업체입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서윤은 김철민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원룸 안은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죠. 오래되고 낡은 가구들과 벽지가 군데군데 뜯어져 나간 벽면들, 곰팡이 냄새까지 은은하게 풍기는 공간이었습니다. 도저히 연봉 2억을 받는다는 고소득 전문직이 살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김철민의 의구심은 더욱 깊어져 갔죠. 서윤의 대답을 들으며 김철민은 슬그머니 주머니 속 녹음기를 작동시켰습니다. 이사장의 세심한 지시에 따라 서윤의 모든 말과 행동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했거든요. 이 모든 것이 준혁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서윤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본 서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밝아졌죠. 민수였습니다. 서윤은 김철민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것도 완전히 잊고 자연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일 결혼식을 앞두고 너무 흥분한 나머지 주의력이 완전히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여보세요, 민수야. 지금 이사짐 정리하고 있어. 내일이면 진짜 25억짜리 집 주인이야. 김철민은 귀를 바짝 세웠습니다. 25억짜리 집이라니 확실히 평범하지 않은 대화였죠. 맞아, 이제 지긋지긋한 카페 알바도 끝이야. 앞으로는 의사 부인으로 살면 되는 거잖아. 서윤의 말에 김철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카페 알바라니 맥킨지에서 일한다던 것이 완전한 거짓말이었던 것이죠. 다 버려도 돼. 어차피 이제 명품으로만 옷장을 채울 거니까. 3년만 참으면 이혼할 때 절반은 내 거잖아. 12억 5천만 원이야. 김철민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여자가 처음부터 이혼을 계획하고 결혼하려는 것이었죠. 맞아, 호구 하나 제대로 잡은 거야. 준혁이 그렇게 순진할 줄 몰랐어. 서윤의 냉정하고 계산적인 말투에 김철민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사장 아들을 이렇게 우롱하다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윤이 전화를 끊자 김철민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연한 척하며 이사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방금 들은 충격적인 대화 내용을 이사장에게 빨리 전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이런 악랄한 사기극을 목격한 것은 10년간 운송업을 하면서도 처음이었습니다. 김철민은 서윤의 보잘것없는 짐들을 트럭에 신중하게 실었습니다. 짐의 양으로 봤을 때도 맥킨지 직원이라는 것이 거짓말임이 더욱 확실해졌죠. 고소득 전문직이라면 이런 초라한 살림살이를 갖고 있을 리가 없었거든요. 펜트하우스로 향하는 동안 서윤은 신이 나서 계속해서 떠들어댔습니다. 김철민은 인내심을 갖고 서윤의 말을 들으며 더 많은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성공담을 자랑스럽게 늘어놓았습니다. 6개월 만에 25억짜리 펜트하우스를 얻어낸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끊임없이 말했죠. 김철민은 이 여자의 뻔뻔함에 경악했습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해서 짐을 옮기는 동안에도 서윤의 자랑은 계속되었습니다. 화려하고 넓은 펜트하우스 내부를 둘러보며 서윤은 만족감에 가득 찬 표정을 지었죠. 김철민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준혁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본 것이었죠. 서윤은 당당하고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연기가 얼마나 완벽했는지 자랑하며 절대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죠. 이 정도로 뻔뻔하고 파렴치한 사람을 김철민은 생전 처음 봤습니다. 이사 작업을 완전히 마친 김철민은 서윤과 작별 인사를 나눈 후 즉시 차에서 이사장에게 긴급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와 긴박함이 섞여 있었죠. 이사장은 김철민이 보낸 생생한 녹음 파일을 들으며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호구라는 모독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철저히 우롱하는 서윤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참을 수가 없었죠. 30년간 의료계에서 쌓아온 명성과 위신이 이런 하찮은 사기꾼에게 모독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사장은 즉시 준혁을 불러 김철민이 녹음한 결정적인 증거를 들려주었습니다. 준혁은 서윤의 적나라하고 냉혹한 본심을 듣고 말 그대로 충격에 빠졌죠.
6개월간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자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준혁은 복잡하고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철저히 배신당한 깊은 아픔과 동시에 복수하고 싶다는 강렬한 마음이 교차했죠. 의사로서의 순수한 마음을 이렇게 잔인하게 짓밟힌 것에 대한 분노도 컸습니다. 이사장과 준혁은 내일 결혼식에서 벌어질 완벽하고도 치밀한 복수 계획을 위해 마지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와 준비가 완료되었으니 서윤과 민수에게 정당한 응징을 가할 시간이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오전 7시, 준혁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게 샤워를 마치고 정장을 갖춰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죠. 오늘만큼은 완벽한 연기가 필요했습니다. 서윤이 6개월간 자신을 속였듯이 이제는 준혁이 완벽한 복수극의 주인공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사장 역시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의료계에서 쌓아온 인맥과 경험을 총동원해 치밀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죠. 웨딩홀 음향 담당자에게는 특별 부탁을 했고 영상 기술자에게도 별도의 준비를 요청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신랑 측 하객 200명에게는 전날 밤 긴급 연락이 돌아갔습니다. 의료계 동료들, 대학 동기들, 친척들 모두에게 결혼식 불참을 요청했죠.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의아해했지만 이사장의 간절한 부탁에 모두 협조해 주었습니다. 준혁을 아끼는 사람들은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한편 서윤은 신부 대기실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으며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순백의 실크로 만들어진 고급 웨딩드레스는 몸에 완벽하게 맞았죠. 헤어와 메이크업 또한 최고급 브랜드 제품으로 화려하게 완성되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서윤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오늘이구나. 25억짜리 펜트하우스의 진짜 주인이 되는 날이야. 서윤은 혼자 중얼거리며 손거울을 들어 완벽한 메이크업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3년간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온 모든 것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죠. 앞으로 3년만 더 연기하면 이혼 시 절반인 12억 5천만 원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오전 11시 웨딩홀에 도착한 서윤은 곧바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넓은 웨딩홀의 신랑 측 하객석이 거의 텅 비어 있는 것이었죠.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웨딩홀의 절반이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반면 신부 측에는 치킨집 단골 손님들과 동네 아주머니들, 서윤의 고등학교 동창 몇 명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의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딸에게 다가왔습니다. 평생 치킨집을 운영하며 살아온 소박한 여인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딸의 결혼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차려입었죠. 하지만 신랑 측 하객들이 보이지 않자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서윤아, 준혁이 쪽 사람들은 왜 아무도 안 왔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아, 그냥 급한 수술이나 응급 환자가 생겨서 그런가 봐요. 의사들이라 그럴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서윤은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죠. 뭔가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웨딩홀에 웅장한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은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버질로드를 천천히 걸어 내려왔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 자락이 붉은 카펫 위에 우아하게 펼쳐졌고 베일이 바람에 살랑거렸죠. 웨딩홀의 조명이 서윤을 비추며 마치 여신처럼 아름답게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재단에서 기다리고 있는 준혁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신랑의 얼굴에는
미소는커녕 차가운 냉기마저 감돌았죠. 서윤은 그것을 결혼에 대한 긴장감으로 여겼지만 실제로는 분노와 복수심이 응축된 표정이었습니다. 주례사가 시작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웨딩홀의 음악이 뚝 끊어졌습니다. 200석 규모의 대형 웨딩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하객들은 무슨 일인가 하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죠. 마이크에서 잡음이 들리더니 곧 선명한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지금 이사짐 정리하고 있어. 내일이면 진짜 25억짜리 집 주인이야. 서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제 김철민 앞에서 민수와 나눈 바로 그 전화 통화가 웨딩홀 전체에 생생하게 재생되고 있었던 것이죠. 서윤은 마이크를 찾으려 했지만 음향실은 이미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맞아, 이제 지긋지긋한 카페 알바도 끝이야. 앞으로는 의사 부인으로 살면 되는 거잖아.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져갔습니다. 카페 알바라니요? 분명히 맥킨지에서 일하는 고소득 전문직이라고 했는데요. 서윤의 동네 사람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치킨집 사장 딸이 언제부터 외국계 회사에서 일했다는 말인가요? 3년만 참으면 이혼할 때 절반은 내 거잖아. 12억 5천만 원이야. 이 말이 나오자 웨딩홀은 완전히 술렁였습니다. 이혼을 전제로 한 계획적인 결혼이라니. 하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신부를 바라봤죠. 서윤의 어머니는 딸을 보며 경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부모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맞아, 호구 하나 제대로 잡은 거야. 준혁이 그렇게 순진할 줄 몰랐어. 이 순간 웨딩홀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호구라는 모욕적인 표현까지 들은 하객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죠. 서윤은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발악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3년간 치밀하게 숨겨온 모든 진실이 200명의 하객 앞에서 적나라하게 폭로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웨딩홀의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이 떴습니다. 서윤의 진짜 신상 정보였죠. 고등학교 졸업, 카페 아르바이트생, 실제 거주지는 허름한 다세대 주택 원룸, 서울대 경영학과도, 맥킨지도, 연봉 2억도 모두 완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서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웨딩드레스 자락을 두 손으로 치켜들고 재단에서 뛰어내려 웨딩홀을 빠져나가려 했죠. 하지만 준혁이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 씨,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범 박민수 씨도 나와주세요. 하객석 맨 뒤편에서 고개를 숙인 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민수였습니다. 어제부터 준혁의 계획에 따라 웨딩홀에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민수 역시 창백한 얼굴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탄로난 이상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습니다. 3년간 치밀하게 계획하신 사기극이었군요. 간호사라는 직업을 이용해 환자 정보까지 빼돌리면서 말입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6개월간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믿었던 모든 감정이 철저한 계산과 연기였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죠. 200명의 하객 앞에서 서윤과 민수는 서로를 비난하며 추악한 진실을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이 모든 게 민수 아이디어였어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25억짜리 집을 보고 눈이 돌아가서 이런 계획을 세운 거잖아. 둘의 추잡한 다툼을 지켜보던 하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이런 추악한 진실 게임이 벌어지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결국 서윤은 웨딩드레스를 질질 끌며 웨딩홀을 빠져나갔고 민수도 고개를 푹 숙인 채 뒤따라 사라졌습니다. 웨딩홀에는 숨죽인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마이크를 다시 잡고 남은 하객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며 이제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응징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결혼식 참사 이후 한 달이 지나자 준혁은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강남의 유명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서윤을 상대로 혼인빙자 사기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죠. 김철민이 녹음한 결정적 증거 파일은 서윤의 모든 거짓말을 입증하는 완벽한 물증이었습니다. 또한 허위 학력, 허위 직업, 허위 거주지에 대한 상세한 증거들도 차근차근 수집했습니다. 준혁의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매우 악질적인 혼인빙자 사기로 분류했습니다. 단순한 거짓말 수준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범죄에 가까웠기 때문이죠. 가짜 신분증명서, 조작된 재직증명서, 허위 급여 명세서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위조되어 있었습니다. 3년간의 치밀한 준비 과정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한편 서윤은 이미 공지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웨딩홀 참사 이후 더 이상 거짓 신분을 유지할 수 없었죠. 맥킨지에서 일한다던 허위 직장은 물론이고 서울대 출신이라는 학력까지 모든 것이 조작이었다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윤은 대전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 치킨집 일을 도우며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서윤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한때 명품 드레스를 입고 고급 레스토랑을 드나들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이제는 값싼 정장 차림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변호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파탄난 상태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서윤의 범죄 수법이 상세히 밝혀졌습니다. 우선 간호사인 민수를 통해 준혁의 개인정보와 가족 상황을 미리 파악했습니다. 32세 미혼 성형외과 의사, 대형병원 이사장 아들, 연봉 5억 원이라는 완벽한 타깃이었죠. 이후 6개월간 치밀하게 준혁의 취향과 성격을 분석하며 완벽한 이상형을 연기했습니다. 서윤의 가짜 신분 또한 정교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장은 조잡한 위조품이었고 맥킨지 재직증명서도 완전히 조작된 것이었죠. 심지어 가짜 급여 통장까지 만들어 월 1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명품 가방과 옷들도 대부분 정교한 짝퉁이었지만 준혁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임신 관련 조작이었습니다. 친자 검사 결과 서윤이 임신했다고 주장한 아이의 진짜 아버지는 준혁이 아니었습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할 때 만난 기혼 남성과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였죠. 서윤은 이 사실까지 철저히 숨기고 준혁을 속였던 것입니다. 임신을 빌미로 결혼을 서두르게 만든 교묘한 수법이었습니다. 피고의 행위는 단순한 사기를 넘어 인격적 모독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를 호구라고 부르며 철저히 우롱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준혁의 변호사는 재판부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25억짜리 펜트하우스를 노린 치밀한 계획범죄이며 의료진이라는 사회적 신뢰를 악용한 악질적 사기라고 주장했죠. 재판부 역시 서윤의 행위를 매우 심각하게 봤습니다. 3개월간의 심리를 거쳐 최종 판결이 내려졌는데 서윤에게는 5억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혼인빙자 사기와 정신적 피해, 그리고 사회적 명예훼손까지 모든 것을 종합한 결과였죠. 피고는 허위 신분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혼인을 빙자한 악질적 사기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금전적 손실을 넘어 인격적 모독에까지 이릅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자 서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5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도저히 마련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치킨집 매출로는 평생 갚아도 불가능한 액수였습니다.
민수 또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의료계에 알려지면서 병원 내에서 완전히 매장되었죠. 동료 간호사들과 의료진들은 민수를 의심과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도 민수에게 진료받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병원 윤리위원회는 신속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민수가 직무상 알게 된 환자 정보를 사기에 이용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이죠. 의료진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와 신뢰를 저버린 행위였습니다. 박민수 간호사는 환자 정보를 악용하여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며 간호사 면허 1년 정지 및 해고, 처분을 내립니다. 민수는 간호사 면허 정지와 함께 병원에서도 즉시 해고되었습니다. 다른 의료기관에 취직하려고 해도 이 사건 때문에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죠. 의료계는 생각보다 좁은 사회였고 이런 스캔들은 금세 모든 병원에 알려졌습니다. 서유는 미혼모가 되어 완전히 몰락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대전 부모님의 치킨집으로 돌아가 아이를 키우면서 배달 일을 도와야 하는 신세가 되었죠. 한때 25억짜리 펜트하우스의 여주인을 꿈꿨던 여자의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이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화제가 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거든요. 서윤을 보는 시선은 곱지 않았고 치킨집 매출도 상당히 타격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뭔 잘못을 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서윤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준혁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부모님이 딸의 범죄 때문에 동네에서 고개를 들 수 없게 된 것이죠. 치킨집도 예전만큼 손님이 오지 않아 생계마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준혁은 자신을 구해준 김철민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만약 김철민이 그날 서윤의 본 모습을 녹음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속고 살았을 것이었죠. 아니, 더 끔찍하게는 결혼 후 몇 년간 완전히 농락당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철민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을 거야. 형님 아들 일인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런 악독한 년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준혁은 김철민에게 3억 원을 투자하여 본격적인 물류회사를 설립하도록 도왔습니다. 작은 운송업체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현대적인 시설과 시스템을 갖춘 전문 물류기업으로 성장할 기반을 마련해 준 것이었죠. 김철민은 감격해하며 준혁과 이사장에게 평생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장 역시 이번 사건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30년간 의료계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며 쌓아온 직감과 경험이 결정적 순간에 아들을 구했던 것이죠. 너무 완벽해 보이는 것일수록 더욱 의심해 봐야 한다는 인생의 지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더 일찍 들었어야 했는데 사랑에 눈이 멀어서 판단력을 잃었어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다.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사람을 판단해야 한다. 준혁은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후 1년간의 해외 연수를 결정했습니다. 미국 최고의 성형외과에서 새로운 의료기술을 익히면서 동시에 마음의 상처도 완전히 치유할 계획이었죠. 6개월간의 고통스러운 배신감을 겪으면서 사람을 보는 안목도 생겼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깊이 성찰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준혁은 25억짜리 펜트하우스 베란다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에 젖었습니다. 서윤을 위해 마련했던 신혼집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의 공간이 되었죠. 거짓 사랑의 아픈 상처를 딛고 일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아 나서는 새로운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1년 후에는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돌아와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진실한 관계를 시작할 것입니다.